네, 안녕하세요. 저는 쿼리파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살짝 고리타분한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시도해본 이런 자동화 사례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AI를 실무에 활용을 했는지 그 경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었지만 부제는 나만의 에이전트 만들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이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나만의 에이전트를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쿼리파이에서 데이터 보안 솔루션인 쿼리파이 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고객에게 직접 제품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요구사항을 또 듣고 기획을 하고 제품에 반영하고 릴리즈를 하는 이런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일같이 이제 AI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실무에서도 매일 새로운 기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한테 벌어진 상황인데요. 사실 일은 많고 사람 부족하고 그런 와중에 저희 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던 동료가 3개월 육아 휴직에 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은 팀으로서 좀 대안을 마련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모지가 깨지네요. 이게 굉장히 귀여운 이모지인데 사실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대신할 분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AI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대체해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진짜 한번 해볼까 하고 이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PM으로서 좀 반복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매일 이제 미팅 일정을 잡고 미팅을 하고 회의록 작성해서 공유하고 또 끊임없이 개발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요. 또 저희는 이제 이슈 관리로 지라라는 티켓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PM들은 매일 지라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슈를 만들고 정리하고 정제하고 전달하고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제품이 릴리즈가 될 때면 릴리즈 노트도 매번 써야 되고 새로 들어간 기능에 대한 매뉴얼도 매일 써야 되고 사실 굉장히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꼭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에이전트한테 시켜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원래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상황상 사실 데모의 법칙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현장 느낌 나게 라이브 느낌 나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오늘 내 일정 조회해줘 이런 식으로 PM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제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을 다 뒤져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이런 일정이 있다고 알려주고요. 네, 디너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오늘 일정을 사실은 보고 오늘 개발자분들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했을 때 실제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라 이슈에서 조회를 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미리 요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회의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에이전트한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 IP, ACL 이 기능에 대해서 이슈 내용이랑 담당자 알려줘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지라의 시스템을 뒤져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네, 담당자까지 같이 알려줍니다. 네, 여기 지금 리건도 와 계신데 이렇게 담당자까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캘린더 초대를 보내야 돼요. 네, 근데 원래 같았으면 사실 담당자분들 일정 캘린더를 하나하나씩 다 보고 비어있는 시간을 찾아서 이제 초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에이전트한테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나 포함해서 웨이드, 리건, 글렌을 참석자로 하고 오늘 오후 중에 다 비어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일정을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에이전트가 캘린더를 이제 캘린더에 생성하고 참여자를 다 초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참석자한테 이렇게 초대장을 발송하고요. 캘린더 안에 미팅 내용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수하면 안 돼요. 바로 이제 초대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캘린더를 보면 이렇게 즉시 반영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미팅을 잡고 나면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 미팅할 때마다 공감하실 텐데 내용을 다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에이전트한테 다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미팅하고 나서 에이전트한테 회의록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회의록을 작성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본 캘린더 일정을 조회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뭘 쓸까요? 라고 다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자 페이지 IPA ACL 이 기능에 대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작성해줍니다. 네, 이렇게 밑에 요약을 다 해줬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 저희는 이제 원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팅을 할 때마다 항상 구글 밑을 켜놓고 하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받아쓰기도 항상 활성화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미팅이 끝나면 이제 자동으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제미나이가 작성한 회의록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서 에이전트한테 요약해달라고 미리 시켜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미나이가 받아 적은 내용을 가지고 미팅 내용을 요약해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작성한 이 회의록 중에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지라 이슈 댓글에 달 수도 있고요.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되게 PM 업무 자동화라고 했지만 되게 심플한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툴들과 방법으로 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사용한 건 크게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채팅 인터페이스인 리브레챗과 오늘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소개된 이제 MCP 그리고 보다 복잡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엠파넷 이렇게 3가지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네, 제일 먼저 리브레챗인데요. 거의 챗 GPT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고요. 좀 다른 게 있다면 GPT는 오픈AI 모델만 쓸 수 있고 클로드는 클로드 LLM 모델만 쓸 수 있는데 이 리브레챗에서는 여러 가지 LLM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보안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좀 쉽게 띄워서 실험적으로 시도해보기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이 리브레챗은 에이전트 빌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네, 사용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GPT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띄우는지 직접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엔지니어 분들은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PM 실전기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네, 리브레챗은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플랫폼으로 GitHub에서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여기 리드미 파일에 보면은 이 리브레챗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사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기획자이고 사실 개발이나 코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한 AI 툴이죠. 커서한테 요거 해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발 잘 모르셔도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 GitHub 리포를 여기 클론을 한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처럼 내가 요거를 이제 로컬에 도커에 띄우고 싶어 이거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커서랑 같이 이 리브레챗의 환경 설정 파일을 세팅하고 도커 띄우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커 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만약에 커서를 안 쓰시더라도 사실 챗 GPT한테 다 물어서 진행하시면 또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커에 딱 떠서 이제 로컬 호스트로 딱 들어가게 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딱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사실 제가 무료로 이 리브레챗을 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API 키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라이트 LLM이라는 걸 지원해 주셔서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이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AI랑 대화를 하려면 LLM 모델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API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오픈AI나 클로드에서 직접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구글 제미나이에서 일부 무료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픈 라우터에서도 아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시면 좀 프리 토큰들이 많아서 써보실 수 있는데 네,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API 키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LLM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API 키 넣고 제미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 잘 대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로컬 데스크탑 환경에 리브레챗이라는 채팅 인터페이스를 띄웠어요. 그러면은 약간은 빈 깡통이지만 나만의 채팅이 이제 생긴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뭐 구글 캘린더에 뭐 해줘, 지라에 뭐 해줘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구를 쥐어줘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MCP입니다. 네, MCP 앞에 사실 세션에서 많이 언급이 됐어서 제가 뭐 자세하게는 아니고 이 MCP는 사실 LLM이 뭐 지라나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같은 이런 외부 시스템하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된 프로토콜이에요. 요거는 사실 이 채팅창이 이 채팅 바깥에 있는 무언가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에서 처음 제안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 거의 LLM 호출의 표준으로 또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노션, 뭐 피그마 같은 되게 유명한 사스들도 MCP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어서 아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MCP 커뮤니티에 가면 한 15,000개의 MCP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이거는 아무나 사실은 또 원하시면 또 누구나 이 MCP 서버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MCP 같은 경우에는 MCP 서버가 여러 개의 작은 기능 단위의 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툴 하나하나가 아까 캘린더 생성, 뭐 이슈 조회 같은 이런 작은 API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MCP 중에 아까 제가 에이전트하고 대화했을 때 사용한 MCP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구글 캘린더 MCP는 그러니까 일정 생성, 일정 조회, 참석자 초대 이런 일을 담당을 하고요. 구글 드라이브 MCP 같은 경우에는 파일 조회, 파일 내용 읽기, 다운로드 파일 이런 툴들을 가지고 있고 아틀라시안 MCP 같은 경우에는 이슈 조회, 위키의 문서 생성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들을 가지고 제가 아까 그 에이전트랑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것도 실제로 어떻게 까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앞에서 사실 MCP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걸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MCP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구글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거 플러스 MCP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오픈된 오픈 소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리드미 파일에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공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커서와 함께 요거를 이제 내 로컬에 클론해서 이걸 띄워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커서랑 같이 환경 설정 파일 세팅을 하고 인증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거나 하려면 사실 저희도 웹에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MCP 서버도 제가 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인증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리드미 파일에 다 가이드로 나와 있어서 이제 커서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이 인증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그 MCP 서버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MCP를 지금 딱 획득을 했죠. 그 상태에서 이 리브레챗, 아까 저희가 채팅 인터페이스에 이 구글 드라이브 MCP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 리브레체 설정 파일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앞에 뒤에 이제 구글 캘린더랑 아틀라시아는 똑같은 방식이어서 일단 스킵을 하고 이제 리브레챗을 다시 실행시켜보면 제가 추가한 구글 드라이브 MCP가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 하는데 제가 좀 익숙해져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구글 드라이브 요거 다운받는 데는 한 10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이 채팅 인터페이스에다가 이 외부랑 소통할 수 있는 MCP라는 도구를 주었으니까 이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AI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AI 에이전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오픈 AI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LLM 언어 모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MCP 툴 하고요. 그리고 이 LLM하고 툴만으로는 그냥 단순히 1대1 기능이라면 이 에이전트가 좀 더 사람처럼 일할 수 있게끔 인스트럭션 가이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리브레챗에 AI 에이전트 빌더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PM 어시스턴트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요. 인스트럭션 지시문 입력하고 LLM 모델 선택하고 그리고 아까 추가한 이런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아틀라시안의 툴들을 선택을 해서 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툴로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앞에서 LLM하고 리브레챗하고 MCP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스트럭션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인스트럭션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처음에 예시 보셨던 게 PM 어시스턴트고요. 뒤에 잠깐 소개해드릴 게 이제 릴리즈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PM이고 너는 PM 비서야 이렇게 처음 인스트럭션에 그 에이전트가 할 역할을 주어주고요. 사실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보내려고 하면 사실 이메일 방식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리건, 웨이드, 그냥 글렌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도메인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사실 미리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툴을 더 잘 쓸 수 있게 이런 지시문을 추가해두고요. 그리고 내가 회의록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면 아까 제미나이 찾고 제미나이 회의록 찾고 회의록 요약하고 이런 플로우를 제가 다 커스텀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해도 사실 회의록 요약까지 바로 딱 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릴리즈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PM이다 보니까 정기 릴리즈를 하려고 하면 핫픽스도 굉장히 많고 릴리즈 노트 쓰는 데만 해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내가 이렇게 릴리즈 노트 쓸 거야 라고 하면 몇 버전을 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가 다 시켜놨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서 포맷으로 써야 되는지도 인스트럭션에 미리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릴리즈 노트지만 리포트 같은 거나 아니면 위클리 회의록이나 이런 포맷이 다들 쓰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지시문에 등록을 해놓고 바로 시키면 그대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릴리즈 노트도 그냥 퍼블리싱이 되면 안 되니까 사용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휴먼 인 더 루프 얘기해 주셨는데 사용자한테 한번 확인하고 작성해 이런 식으로 또 가이드를 해놓고 실제로 이 릴리즈 어시스턴트를 보면 제가 나 릴리즈 노트 작성해줘 라고 하고 몇 버전인가요? 버전 딱 말해주면 이렇게 릴리즈 노트를 작성해주고 이거 게시할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래 작성해라 라고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제가 미리 지정한 위치에다가 릴리즈 노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까지 전달해달라고 미리 가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릴리즈 노트가 성공적으로 게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좀 간편해 보이나요? 네. 그 마지막으로 방식 중에 이제 엠파렌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 다른 세션에서 엠파렌에 대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 아까 구글 캘린더나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이 이제 MCP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MCP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하면 됩니다. 네. 저도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누구나 이제 MCP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M8N 워크플로우도 MCP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M8N의 워크플로우를 세팅한 장면인데 그 M8N에는 MCP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P 노드에다가 각각의 워크플로우를 붙이면 이 워크플로우들이 툴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공개된 공개된 M8N 워크플로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저 케이스로 쓰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심층 조사, 딥리서치를 시키는 이제 워크플로우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메일에 제가 그 이메일 분류에 좀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대신해주는 제 워크플로우이고 또 마지막으로 레그라고 해서 실제로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 좀 더 기반 지식이 되는 뭐 PDF나 위키 문서 이런 거를 전달해주면 그 맥락을 좀 더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나 데이터를 밀어넣는 보통 뭐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워크플로우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서를 학습시키면 뭐 이렇게 이제 벡터DB에 인베딩 돼서 들어가고 제가 에이전트에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툴로 붙었고요. 실제 MCP 서버, 그러니까 트리거 노드를 보면 이렇게 URL을 하나 알려주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아까 리브레체 띄울 때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아까 도구 선택하는 그 에이전트 도구 선택하는 곳에서 이런 툴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린 건 사실 M8N 가지고 아마 뭐 분석 업무도 하실 거고 또는 뭐 비서처럼 자동화 업무도 많이 하시던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MCP 툴로 만들면 하나의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뭐 지금 내용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또 너무 당연하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건가 살짝 쫄리는데 네. 사실 초기 세팅은 앞에 보신 것처럼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한번 만들어두면 그냥 몇 마디만 하면 금방 이제 해주니까 너무 편하죠. 그래서 사실 미팅 준비하고 회의록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릴리즈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평소엔 사실 1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사실 미팅 전후 5분이면 충분하고요. 릴리즈 노트도 사실 생성 자체는 1분이면 끝나고 근데 이제 검토는 5분 이제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는 한번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과정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처럼 일하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AI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열심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죠. 이제 저희 앞선 MCP 시대 데이터 분석 세션에서도 언급해 주셨듯 사실 뭐 MCP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 툴들이 되게 악성 툴들을 심어놓으면 실제로 내 로컬 환경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이런 어떤 MCP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막 로컬 환경에 띄우다 보니까 진짜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어떤 비동기로 스케줄링을 걸어서 매일 아침 뭐 9시에 실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로컬 환경에 띄운다는 제약이 있고요. MCP 툴도 계속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렵다. 또 어렵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은 툴을 앞에 말씀드린 어떤 툴들을 띄우는 것보다 사실 내 업무를 어떻게 AI한테 맡길까? 이게 사실 더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요즘 몇 달간 LLM 모델의 발전도 엄청 가속화되고 그리고 생성형 AI들도 굉장히 기상천외합니다.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아주 기깔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툴입니다. 너무 신기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막상 내 일상에 적용을 하거나 내 업무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 장표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사실 내 업무 중에 반복되는 게 무엇인지 또는 소모적인 게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고, 내가 오늘 매일 이렇게 1시간씩 쓰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적당한 툴을 잘 붙여서 쓰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하면서 더 좀 멋진 자동화 사례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해보는 이런 과정과 저의 의지를 조금 더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사용한 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 링크드인 이렇게 있는데, 오늘 꼭 한 번씩 이것들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돈이 드는 게 커서 정도? 다 오픈소스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GPT랑 클로드 쓰고 계시면 거기에 물어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시도해 보시고 나만의 에이전트 작게라도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하다가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좀 오류가 나거나 그런 게 있다면 제 링크드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솔루션을 바로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저도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퀄리파이 소속이다 보니까 마지막 퀄리파이 AI 허브 가져왔는데, 아까 아쉬운 점들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인증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제 로컬에서 띄울 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플랫폼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이제 해보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클로즈 베타 오픈했는데 웨이팅 리스트 등록하시면은 이런 것도 한 번씩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8년째 이제 8년 차로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아주 소중한 복지인 리프레시 휴가를 아직도 못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AI 에이전트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지만 사실 답변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상하는 사실 AI 에이전트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거잖아요. 내가 자고 있어도 일을 해주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저도 앞으로는 내가 휴가를 갈 수 있게끔 이런 에이전트의 이제 발전에 좀 이바지를 해서 에이전트한테 일을 다 시켜놓고 저는 리프레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